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 예,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뭐, 시작부터, 예, 뭐, 어설합니다, 지금. 예, 저 지금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 나오더니, 예, 시작이랍니다. 예, 이게 뭐, 참, 뭡니까, 이게, 기술진이 뭐, 대장이라고, 예, 하려면 하고 뭐, 그래야죠, 뭐, 어떡합니까. 예, 그냥 방송이 돌아가면은, 카메라 돌아가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준비가 되거나 말거나. 예, 좀 당혹스럽네요. 예. 뭐,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당분간 이런 상태 계속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거는 뭐, 과학적인 객관적인 전망이죠. 예, 이게 뭐, 당장 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뭐, 제 상태도 안 되고, 저 밖에 계신 우리 또 PD분들 상태도, 저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지금 잘할 수 있는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기자재의 상태도 봐도 그렇고, 예, 요런 형태의 방송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점, 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또, 인터넷 방송, 예, 특히 이제 주권 방송만의 매력이죠. 예, 매력입니다. 예, 이게 너무 또 짜여지고 완벽한 방송을 하면은, 공중파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이게 뭐, 진짜 땡방뉴스인지, 아니면은, 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인지, 너무 방송 완성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터넷 방송답게 생동감 있는 이런 방송, 생생한 방송 이런 거를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한 막방송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걸 뭐 이 또 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땡방뉴스 두 번째 방송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예, 구역질 나는 자료화면, 오늘 먼저 보내드리고, 그 자료화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자료화면은 청와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퍼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매주, 이 방송 안 올릴까봐 좀 조마조마합니다. 예, 뭐, 이른바 대통령이 떴다.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뜨네요. 예. 대통령이 떴다. 이 프로그램이 안 나오면은 제가 이번 방송을 뭘 가지고 시간을 때워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데, 매주 또 청와대의 홍보실인가요? 공보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이번 주도 변함없이 대통령이 떴다. 예, 이게 방송이 됐답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예. 그래서 요 자료 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오늘 재밌는 보도가 나왔네요. 어제죠? 예, 어제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원세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지난주에 다녀왔다네요. 국정원장이 왜 미국을 다녀왔는지, 미국에서 무슨 정보 캐러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여튼 뭐 미국한테 조인트를 까였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MB는 왜 그죠? 오바마에게 조인트를 까였을까? 예, 요거 오늘 방송의 주요한 내용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 방송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예. 채널 615랑 도대체 땡방뉴스랑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의견이 들어온다고 그러대요. 예, 우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까는 거죠. 예. 그쪽은 좀 제가 보기엔 채널 615는 좀 격전 없게 까는 거죠. 예. 저는 좀 천박하게 까는 거고. 뭐 이런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내용상 좀 뭐 겹치는 부분이 좀 다소 있겠는데 뭐 대통령이 한 분이니까 예. 아니 뭐 여러분들이 사고를 같이 쳐주면은 예, 깔 사람이 많아서 좋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뭐 내용이 겹치는 이런 부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 시사 프로와 오락 프로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또 유재석이 까는 거하고, 신경민이 까는 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둘 다 까도. 뭐 그런 차이로 보시고, 뭐, 땡방 뉴스는, 거창하게 뉴스라는 명칭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이걸 시사 프로라고 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망해요. 뭐 그런 전통적인 개념에. 보통 시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넥타이에 정장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근엄하고 정제된 언어를 쓰시죠. 뭐 제가 뭐 지금 그런 거 봤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뭐 성격의 차이만 있지 뭐 강호동의 언어만큼도 제가 별로 격전없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차이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좀 유사하더라도 유사품에 혼돈하지 마시고요. 땡방 뉴스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방송, 방송 프로그램도 몇 개 안 되지만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예. 뭐 지난주랑 뭐 별 변함 없네요. 예. 뭐 언젠가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첫 번째 자료화면 보고 땡만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내주시죠. 예, 방송 사고 괜찮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함께 보시죠. 예,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평창에 가신 것 같아요. 봅슬레이 장면도 나오네요.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참가한 드림캠프 봅슬레이.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북도 인근에 비시네요. 연결을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 강원도민의 수건이죠. 어려운 영어. 예, 1, 2, 3, 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뛰어난 또 영어 실력을 구사해주고 계십니다. 유치 관계자 격려 만찬 있었네요. 일방의 한입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모두 평창 올림픽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다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좀 명예유치위원장이 되는지 고민인지. 예, 명예유치위원장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네. 예. 요런 내용으로, 지난주 대통령이 떴다. 방송 보내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왜 강원도를 갔을까요? 물론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 전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뭐 강원도민들이 원체, 강원도민들이 아무래도 그 개발의 소외지역이죠. 뭐 호남이나 강원도나 좀 일사성이 있습니다. 호남, 강원도, 충청도.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개발로부터 많이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제 영남권에 비해서는 많이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개발의 열망, 성장의 열망, 발전의 열망 이런 게 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굵직한 뭐 이런 개발 공약들 이런 거 이제 내놓죠. 뭐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만 우리 각각께서도 지난 대선 때 충청 지역에 이제 과학 벨트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화면이 다 있는데 뭐 BBK랑 유사하죠. BBK 제가 광운대학교를 나왔는데 광운대학교 도서관 소영화 상영실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 동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BBK는 나하고 무관하다. 뭐 이런 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고 또 우리 떡검 그때 혐의 없음 아주 그냥 선거를 대통령을 검찰이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온 국민이 동영상을 다 봤는데 뉴스마다 다 나갔는데 BBK 강연이라고 나왔는데 혐의가 없다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개발공약 과학벨트였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답니다. 충청도민들 억장이 무너지죠. 세종시도 말아드셨잖아요. 세종시도 말아드시고 그에 이어서 이제 또 과학벨트까지 말아드시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수도권 시민들도 뉴타운 한나라당이 또 2008년도 총선 때 뉴타운으로 한번 싹 깔아버렸죠. 저희가 중랑구 제가 중랑구에서 한때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중랑구 하면은 이제 서울구 중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인구는 제일 많은데 수입은 제일 적은 곳이 중랑구입니다. 그 이제 무슨 뜻이냐? 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이죠. 한나라당을 찍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왜 찍었는가 보니까 뉴타운. 뉴타운 아직도 뭐 깜깜무소식입니다.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 때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한나라당을 우리 또 중랑구에서 찍으셨더라고요. 물론 뭐 한나라당 구청장이 참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사업을 잘했는데. 그래서 일약 강남 4구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중랑구가. 땅값이 안 올라가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뭐 지나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우리 구민들만 당한 거죠. 중랑구 주민들만. 괜히 찍어주고. 땡인 겁니다. 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 말기쯤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좀 가서 민심도 달래고 해야죠. 그럼 강원도는 왜 갔을까? 뭐 평창 동계올림픽 뭐 유치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그게 제가 보기엔 주안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강원도민들이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죠.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개상덕후님. 제가 지금 채팅창을 컴퓨터로 볼 수가 없어갖고요. 저 이제 TV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멀어가지고 간혹 보게 됩니다. 반값 등록금. 이것도 시원하게 말아 드셨죠. 언제 내가 그런 짓을 했는가. 그죠. 그래갖고 이제 반값 등록금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뭐 없어진 게 한두 개입니까? 그죠. 없어진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값 등록금 이런 기억도 안 납니다. 뭐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과 14범. 입만 열면 거짓말.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거짓말은 애교죠.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속 좁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죠? 어디 가셨나요? 개상덕후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욕 비슷하네요. 덕후님, 아무튼. 반값 등록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는 지금 강원도민들이 화가 난 일이 있죠. 강원도민들이 애써 뽑아놨는데, 도지사를. 거의 뭐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박진 국회의원인가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의원, 이광재 지사죠. 훅가락 날아갔어요. 이제 곧 4월이면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아성이죠.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강원도를 뺏겼는데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그죠? 사기와 협잡으로, 결국 이제 도지사를 끌어내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통령도 탄핵시키려고 하더니 뭐 도지사 하나쯤이야. 별거 아니죠. 근데 뭐 강원도 주민들이 무슨 핫바지입니까? 바보입니까? 그 열이 안 받나요? 그거 다 떠나서 내가 찍었는데 뭐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걸 또 지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혐의 사실도 불투명한 이걸 가지고 도지사를 갑자기 물을 먹여놨으니 뭐 제대로 일을 한 게 없죠. 뭐 그죠? 시작하자마자 뭐 선고가 나와가지고 1심 판결이었나요? 나와가지고 뭐 이 업무 수행을 못하다가 한 몇 개월 했나요?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또 이광재 지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짧은 임기였지만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뭐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김두관 지사와 함께 경남의 김두관 지사와 함께 이제 국민들 관심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참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평창에 가신 거죠. 내가 강원도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죠? 명예 내가 유치위원장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줄 테니까 한나라당 찍어달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이겨보려고 엄기영 앵커 MBC의 엄기영 앵커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죠? MBC 고문이라대요? MBC는 돈으로 고문하나 봐요, 사람을. 1억 원을 준대요, 고문을 하면. 주권방송에서는 방송을 해도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양극화죠, 이게. 방송 양극화입니다, 이게. 저는 10원짜리 한 장. 제가 지금 여기 저희 집이 쌍문동인데, 쌍문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시간 넘게 와야 됩니다. 그 먼 길을 오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이러고 오는데, 차비도 안 줘요, 차비도 도대체. 커피도 안 줍니다, 커피도. 제가 좀 전에 제가 타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MBC에 가면 고문만 해도 1억을 준답니다. 이야. 정말로, 이런 게 정말 복지죠? 그죠? 이런 게 복지입니다. 뭐 1억 원 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후보로 나간대요. 엄기영 앵커. 뉴스를, 텔레비를 뽀개버리든지 해야지. 그죠? 뭐 아무튼 엄기영 앵커를 영입한 거는 그만큼 강원도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참 지금 욕망이 강한 거죠, 한나라당이. 욕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 강원도를 다시 탈환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직접 뜨시고 대통령이 떴습니다. 평창에 가서 봅슬레이도 미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79령이세요, 지금. 그거 밀구면서 1, 2, 3 영어 할 때가 아닙니다. 1, 2, 3 고고고. 예, 참. 오랜만에 고급 영어 들었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신데, 정말로 성심성의껏 봅슬레이도 미시면서 열심히 하겠네요. 이번에 한나라당 지면은, 예, 큰 집에 끌려가서 또 조인트 까이게 생겼습니다. 그죠?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썰매까지 미는데 이래도 진다. 예? 엄기영 씨 1억 원씩 주면서 영입을 했는데, 그죠? MBC 고문 연봉은 누가 줬을까요? 그죠? 예. 우리 대통령이, 그죠? 낙하산 특수부대, 공수부대 내려보냈죠? 예. 그분들이 또 결정해서, 이름도 까먹었네? 하도 많아가지고, 낙하산들이. 예. 다 뭐 이래가지고,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뜨신 것 같아요. 예. 근데 평창 주민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명예유치위원장이 되면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면은 강원도가 좀 나아질까요? 예,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때뿐이지 뭘, 올림픽 한번 한다고. 예, 지금도 알펜시아, 그 큰 골칫거리 아닙니까? 예, 그죠? 몇 조 원씩 들여가지고 고급 휴양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1년에 몇 천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 그때까지는 좀 장사되겠죠. 예,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월드컵 얘기 또 돼야 되는데, 월드컵 뭐 유치할 땐 좋았죠. 예, 그때는 뭐 좋았습니다. 뭐 몇백만 명씩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재밌게 놀았죠. 예. 근데 지금 월드컵이 끝나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월드컵 경기장들 이거 다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수 유지비, 관리비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렇다고 무슨 야구처럼 뭐 축구가 지금 그죠 뭐 인기 절정이어가지고, 예, 축구장마다 막 관중이 가득가득 차고 돈벌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민간 기업이라도 떠넘기겠는데, 뭐 그런 판도 아니고, 축구 선수들 공좀 좀 찬다 그러면 다 이제 유럽 가잖아요. 야구 선수들 공 좀 던지고 방망이 좀 휘둘른다 하면 뭐 미국 아니면 일본이죠.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제3세계. 맨날 그 우리는 이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1급 선수들은 다 외국 나가서 뛰고, 예, 우리는 뭐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죠.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우리 국민들이 키웠는데, 예? 결국 재미는 맨체스터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뭐 몇십억을 벌건 그게 뭐 물론 와서 뭐 자선 사업도 하고 그러니 뭐 그건 고맙긴 한데, 뭐 우리한테 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그 TV나 보고, 그죠? 새벽에 그것도. 보통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자주 보진 않는데, 예, 그 뭡니까 프리미어 리그인가요? 그거 이제 방송하면은 보통 새벽에 하더만. 날 새벽에. 그래갖고 생활 리듬 다 깨지고, 예?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다음날 회사 가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일도 안 하고 지우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면 이거 큰 손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말에 나와서 박지성 선수가 뛰면은 주말에 가서 피로도 풀고 이게 좋은 거지. 새벽에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TV 보고 있다가, 그죠? 다음날 회사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이게 박지성 선수가 몇십억 자선 기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죠, 우리가. 그뿐인가요? 그 영국에다가 또, 그 뭡니까? 방송, 중계권료 줘야죠. 무슨 광고비 줘야죠. 네? 옛날에 그 메이저리그 박찬호 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폭리를 취하고 막 미국 쪽 방송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박찬호가 벌어오는 거 보면 세 발의 피죠, 그게. 예. 뭔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하죠. 예. 아무튼 동계올림픽. 뭐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차라리 그 돈을 몇 조 원을 가지고, 그죠? 예,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은 등록금 무료다. 도에서 그 지원하는 거예요. 강원도 출신,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10년 이상, 최소한 1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은 어딜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건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 2조 원을 딱 뿌린다. 그러면 강원도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죠? 강원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예. 강원도 가보세요. 뭐 웬만한 도시 가봐야 뭐 춘천이건 원주건, 그죠? 속초건 썰렁합니다. 강릉이건. 그죠? 차라리 그게 100번 낫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분만 괜히 좋은 겁니다. 그럼 뭐 개발을 하고 뭐 성장을 하고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좀 득이 될 짓을 해야죠. 득이 될 짓을.
제가 더 확실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 금강산이나 좀 열라고 그래요. 강원도 주민들이. 다른 거 지금 할 게 아닙니다. 그 금강산 열어놓으면은 그래도 강원도 고성이나, 그죠? 동해 삼척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잠깐 들려가는 거라도, 그죠? 와서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낫죠. 뭐, 아니면 또 금강산하고 빨리 휴전선을 허물어가지고, 설악산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관광 코스 개발을 하면은, 이거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고, 그죠? 거기다 스키장도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몇 번 낫습니다, 지금. 평창에. 올림픽 한번 한다고. 거기 뭐 올림픽 끝나면 그때, 그 뒤로 뭐 누가 가겠습니까? 괜히 알펜시아 이거, 그죠? 갈수록 고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런 정치 쇼가 하는데 속지 마시고, 이번에도 뭐 선거, 뭐 아무나 나와도 돼요. 야권에서는. 일단 단일 후보를 만든 다음에 아무나 나와가지고, 그죠? 누가 나가도 엄기영만 못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엄기영 씨한테는 미안합니다. 뭐 엄기영 씨가 이 방송 안 볼 텐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엄기영만 못하겠어요. 그죠? 누가 나가도. 제가 나가도 엄기영보다 나을 겁니다.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가 나가도 엄기영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 이 야당 후보, 야권 단일 후보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무상, 뭡니까,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보세요, 서울. 선거 한번 잘못해갖고, 여기 서울시장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다른데 웬만한 동네는 돈이 그거보다 훨씬 더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무상급식 하는데, 지금 서울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세훈이. 그죠? 이제 5살 이하는, 시장 선거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5살짜리 철딱선이 없는, 뭐 이상한 사람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슨 퍼플리즘이 어떠니 뭐니, 그 퍼플리즘의 뜻이 뭔지나 아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떠니 하면서 무슨 주민투표를 한대요. 주민투표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종이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거기다 홍보 비용에. 또 국민들 그 시간에 가가지고 또 투표해야죠. 그죠? 그것도 논쟁 하느냐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라리 주민투표할 비용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그게 돈이 훨씬 더 덜 먹힐 거예요. 근데 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그죠?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근데 강원도민들도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엄기영 앵커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도지사가 되면은,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원도 교육 환경이 열악한데, 그죠?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무상급식 안 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요? 뭐 유치가 될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호구 아닙니까, 지금? 누가 다 전 세계가 만만히 보고 있어요. 그걸 겁이나, 명예유치위원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박찬호를 데려다 하세요, 박찬호를. 그게 차라리 낫겠네. 열심히 와서 떠들고 다녀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나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시죠?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 예산을 내놓을 수 있을까? 것이다. 자, 앵꼬입니다, 앵꼬 지금, 국가 예산이.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나라당도 인정했잖아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구제역을 못 잡는데요. 4대강 하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참 황당한 사람들이지요. 더 놀라운 일. 내년부터 이제, 뭡니까?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진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예요, 지금.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오만 잡세를 지금 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유치하는데 돈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지금. 4대강도 못 팔 경국에. 그죠? 그리고 요즘 세계 경제가 이 대불황인데,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여러분 또 속는 거예요. 충청 노민들 보세요. 과학벨트는 파는 가죽벨트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입 닦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하건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번에도 선거 잘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선거 잘하시니까 그래도 신경 써주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당 뽑았어 보세요. 대통령 직접 오셨을래나. 그죠?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이게 때를 쓰고 앙탈을 부리고, 그죠? 우리나라 이래요. 정치 분위기가. 그지? 여당이 할 때 야당을 찍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강하게 야당 투표를 꾹 찔러주세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예, 한 70여일, 60여일 남은 것 같은데, 광원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예. 괜히 그 동계올림픽에 혹해가지고, 예. 실수하지 마시고, 서울 시민들처럼, 뭐 서울 시민들도 다 실수한 건 아니에요. 강남에 사시는 몇몇 분들이, 예. 정말 이기적인 투표. 예. 다른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다른 군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예. 이기적인 투표를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된 거지. 예. 서울 시민들도 대체적으로는, 그죠?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구에서는 한나라당이 다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민들도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투표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조금씩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이 뭐 주권 방송 말 그대로 주권 방송 아닙니까?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 예,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이 직접 하는 방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저희들은 아주 절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채팅창에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세요. 이제 중간중간 소개도 드리고 여러분들과 토론도 하고 또 뭐 얘기 들으시다가 야,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바로 제깍 의견 주십시오. 야,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달라가지고요. 소통을 잘합니다. 뭐 제가 가진 게 있다고 똥꼬집을 부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네티즌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저 저런 거 좋은 겁니다. 예, 기억의 조각님, 크게 확 그냥 날려주시네요. 이야, 참 이런 힘이 나는 거죠. 예? 이래야 방송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뻔뻔하기 때문에 우아한 척 안 합니다. 예, 100점. 100점이라네요. 그죠? 예. 쏘고 퇴장하셨어요? 저건 뭡니까? 이유가 뭔가요? 풍선 100개를 쏘고 퇴장하시는, 저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나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퇴장하시지 말고요. 근데 바로바로, 예, 곳곳에서 지금 통화들림, 예, 이건 뭐 갑자기 방송 분위기가 뭐 시사 방송이 아니라 경매 플레이 홈쇼핑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근데 예, 뭐 방송도 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꾸 쏴주셔야 저희들도 뭐 힘이 나서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엄기영 고모님 연봉 1억인데 저는 차비도 안 줍니다. 지금 차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방송에 있는 우리 일꾼들, 예, 우리 뭐 PD들이나 예, 무임금 윤호동. 예, 이게 무슨 노예 시절도 아니고, 예, 노예제죠? 무임금, 아니죠. 예, 무임금 윤호동은, 예. 저희 처가 여기 주권방송, 예,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출산 때문에, 예, 잠시 이제 일을 쉬고 있는데, 예, 저희 처도, 문호동? 아니요, 거꾸로 됐군요. 예. 윤호동 무임금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금 뭡니까? 예, 조중동 방송, 조중동 매연과 종편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예, 통화들님은 18개를 쏜 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야, 이건 욕이 아니라고요. 예.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참여도 좋고요. 더 좋은 참여는, 예, 내용으로 예,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래야 방송을 더 흥겹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개상덕후님 지금 제가 이제 채팅창을 다시 올려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잠깐 이제 떠들다가 카메라 보고 떠들다가 딱 보면은 글들이 자꾸 쫙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개상덕후님 그냥 덕후님이라고 그러죠. 개상덕후님 하니까 저도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덕후님 아까 뭐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도 하면서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오늘 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예, 이명박 대통령이라나요? 뭐 거의 뭐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이명박이나 뭐 조선일보나 예,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자웅동체라고 그러나요? 잘 모르 도플갱어, 그죠? 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플갱어. 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 거죠. 예, 뭐 그래갖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아무튼 어제 조선일보가 예,
이거 저기 주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이 글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도 보내려고 해요. 예. 명세희 시사평론가인데, 뭐 흉내를 좀 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칼럼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같이 보시면서, 예.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제목이. MB. 예, MB. 형님의 큰 집에 가서 조인트 까였나. 큰 집 조인트 얘기는 뭐 다 아시죠. 예, 방송 문제가 한참 시끄러울 때, 예, 어떤 분이 이제 큰 집에 가서 조인트도 까지고 뭐 그러면서 방송을 정리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예, 뭐 그걸 제가 좀 빗대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극비리에 워싱턴을 가가지고 파네타 CIA 국장 파네타 CIA 국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파네타 국장을 등을 만나서 이렇게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건 파네타 국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극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아니면 이런 뭡니까 특종을 잡기 어렵죠. 아무래도 뭐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워싱턴 쪽하고 친분을 쌓아왔고 뭐 교감이 있고 또 사실상 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서울지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냥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받아쓰는 것 조금 받아쓰는데 이제 그냥 받아쓰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주 천박하게 받아쓰는 거죠. 소설 쓰고 뭐 이런 뭐 언론 활동을 수십 년 거의 일제 시대 때부터 따지면 이제 100년 동안 그죠?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그야말로 방송으로 좀 표현하기 그런데 강아지 언론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미국하고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진보 쪽인 언론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아직 이런 권위가 없어요. 이런 고급 정보를 직접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권 방송은 당연히 어디 가서 이런 특종을 잡겠습니까? 뭐 기자도 얼마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 조선일보가 이제 그 정보를 얻어왔는데 뭐 이건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뭐 미국 쪽과의 어떤 이런 연결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같다. 이거 자체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난주에 세계사 쪽으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난주에 하야를 했습니다. 2월 11일이죠. 몇 달 동안 이제 이집트 전국이 대격변을 겪고 있다가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하야를 했어요. 그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MB라크 통아들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그죠? 또 친이스라엘 아랍 국가치고 친이스라엘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죠?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했어요. 79년도에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뭐 이스라엘하고 좋게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천병 역할을 해왔죠. MB라크. 무바라크. MB가 이제 무바라크의 약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잖아요. M. 그죠? 라크. 그거 좀 말이 안 맞네요. 아무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길래 저도 그냥 해봤는데 잘 생각을 해보고 뭘 갖다가 인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뭐 미국의 이집트의 이제 MB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또 30년 넘게 이제 독재를 해왔고 이런 양반이 휘청휘청하니까 미국이 이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게다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바라크가 퇴진하고 나면은 지금 무바라크를 제외하면 현재 친정부 세력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대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이슬람 형제단. 이건 뭐 정당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아무래도 정당 형태로 정치 조직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보 정당이 뭐 민주노동당이 생긴 게 기껏해 10년 됐으니까요.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진보 세력이 정당 형태로 조직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여차하면 이제 잡아가두고 특히 뭐 국가보안법 지금도 있지만은
뻑하면 잡아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종북이 어쩌다 온갖 그죠 모략을 해대죠. 탄압하죠. 뭐 이러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독재 국가들에서는 보통 이런 정치 조직이 정당 조직 형태로보다는 이제 다른 단체 형태로 이렇게 조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이슬람 형제단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수백만 명의 회원들을 자랑하는 이제 뭐 웬만한 정당 조직 못지않은 대규모 정치 조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지지율도 한 30% 정도 나온다고 그러대요. 국민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정당 조직은 아니지만은 여론조사를 하면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태가 계속 발전을 하면은 이제 이슬람 형제단이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조건으로 보면은. 근데 뭐 이슬람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이슬람 하면 반미. 반미 하면 이슬람 아닙니까? 그죠? 또 미국 하면 반이슬람. 예, 미국 사람, 아랍 사람 무조건, 그죠? 아랍 증오주의. 옛날에 나치 하면 반유태주의. 이거였죠, 그죠? 예. 근데 미국 하면, 미국의 이념은 이 반아랍주의입니다. 반이슬람주의. 그죠? 이게 나치나, 사실 지금 미국이나, 뭐 50%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미국이 뭐 자유의 나라, 뭐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예? 100년 동안, 뭐 100년이 뭐예요? 100년이 넘게 지금 두 당이 나눠먹게 하는데, 두 당 독재죠, 이거. 그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월스트리트에서 뭐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예, 다 대통령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바마도 보세요, 오바마도. 예? 뭐 얼굴만 좀 까무잡잡하지. 예? 오바마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뭐 또 백인입니까? 예, 흑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흑인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는 백인이고, 아빠는 흑인이고, 혼혈이죠, 흑백 혼혈이지. 자꾸 흑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선동입니다, 선동. 그죠? 아, 흑인이다, 흑인들이여. 나를 찍어다오.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오바마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뭐, 체인지 라인 나우. 예? 무슨 광고에다 나오지. 예? 뭐가 체인지가 된 게 있어요? 그죠? 자기만 체인지 된 거지. 제가 보기엔 오바마가 미국을 체인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체인지 된 사람은 백악관에 들어간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그죠? 검은 부시.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라크에 철군을 한다. 뭔 철군을 합니까? 뭐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반도 한반도 문제만 봐도 보세요. 뭐 지난 3년 동안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뭐 이명박 때문이다 그러는데 물론 뭐 이명박 책임이 1차적이긴 한데 그 오바마가 뒤에서 자꾸 뒤봐주고 하니까 그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워싱턴에서 기침하면 서울에서 감기 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뭐라 하면 그 마음대로 하나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야 웬만하면 남북 대화를 해라 이러니까 바로 했잖아요. 그죠? 군사회담. 무슬림 형제단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슬람 형제단이라고 잘못 봤나 보네요.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비슷한 말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인정합니다. 예, 저는 이명박이 아니에요. 귀가 뚫렸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 예, 맞습니다. 그 무슬림 형제단이, 제가 이명박 얘기하는데, 그 미국에서가 하지 못하게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냐 이거죠. 예. 다 뒤를 봐주니까 날뛰는 거예요. 뭔 힘이 있습니까, 한국이, 사실, 군사적인 면에선. 예? 뭐, 작전권도 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저번 연평도 포격전에도 뭐 제대로 대응을 했나요? 미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뭐 눈치나 보다가 대충 그냥 짐 쌌죠. 그리고 요실금 포격. 그 NLL 북한에서 지어준 선 그 근처에다가 대충 몇 발 떨어뜨리고 우린 쌌습니다라고 쇼나하고. 그죠? 느닷없이 무슨 성탄절 트리나 치고 앉아있고. 뭐 기껏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원들, 이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몰려가가지고 북한에다 삐라 뿌리고 앉아있대. 그거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 그지?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다 잡아가둬야 돼요, 그죠? 그 누가 다 죽을 거예요? 북한에서 뭐 내용 보고 화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쓰레기를 갖다 막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의 나라에 할 짓이에요. 싸가지 없는 거지.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 갖다, 제가 한나라당 국회 가면 찾아가 보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제가 사진을 다 봐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저도 삐라라 그냥 한 뭉탱이씩 다 뿌려놓을 테니까, 그 기분 좋은지, 나쁜지, 예?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니, 내용을 떠나서. 제가 거기다 칭찬하는 거 써줄게요. MB 각하 만세라는 제가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 니아가로 그냥 한 트럭으로 갖다가 뿌려놓겠습니다. 쓰레기를. 기분이 좋은가? 예? 좀 되는 소리를 해야지, 되는 소리를. 되는 짓거리들을 해야죠. 네,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은, 오바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오바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검은 붓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꿔진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미국 국내 정치만 봐도 그래요. 무슨 뭐 의보 개혁하겠다 뭐 생쇼를 했지만은 결국 예? 의료 문제 가지고 뭐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결국 그 돈 문제, 예산 문제 보면은 그 미국의 독점 자본들 사고친 그죠? 금융 자본들한테 7천억 달러씩 막 때려 부으면서 그놈의 의료 개혁하는 건 왜 그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죠? 국회에 뭐 의석수가 적나요? 네. 결국 보십시오. 예. 오바마도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 그 미국 쪽 저기 누굽니까 그 맥케인인가요? 예, 보수당이라네요. 예, 공화당. 예. 공화당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대선 자금을 월스트리트 이 독점 자본들한테. 예. 그런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다 돌려줘야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이 선거에가 찍어준 대통령은 노동자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것처럼 자본가들이 돈 대줘서 대통령 된 사람은 자본가들 눈치를 봐야죠. 그러니 뭐 그 독점 자본들한테 또 7천억 달러씩 퍼주는 겁니다. 예? 돈 달라고 막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예? 황당한 거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뭔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 했죠? 죄송합니다. 예. 원래 제가 이래요. 예.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예. 지금 무슬림 형제단 이런 데가 이제 집권해 버리면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또 반미로 가는 게 뻔한 거죠. 미국에서 볼 때는. 그죠? 이슬람 하면 반미고 반미 하면 이슬람이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랑 또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자기 국민들, 자국 국민들이 이슬람 다 악마들이다라고 세뇌를 해놨는데 악마하고 또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집트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바라크는 이제 퇴진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혼돈을 했어요. 야, 미국이 또 이집트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정말 민주국가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무바라크 퇴진하라는 얘기 했냐면은 그 옛날에 이승만 퇴진하라는 얘기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87년 6월 항쟁 때. 여기 뭐 연세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87년 6월 항쟁 때 소기구 이른바 6.29죠. 이거 6.29 다 미국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뭐 민주화를 지지해서 그랬나요? 그럼 5.18 때 전두환은 왜 승인했나요? 그죠? 전두환 정권은. 아닙니다. 이게 4.19가 이게 6월 항쟁이 어떻게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죠? 이게 어떤 반미 정권이나 이런 데가 들어서게 되면 난처한 거죠.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야 전두환 너는 그만해라 좀. 예.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쇼한 거죠 이제. 야 우리 직선제다 이제 민주화가 됐다 그래 쇼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노태우 당선시키고 선거 때 개판 쳐가지고 그죠? 3당에 합당해가지고 영구집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의 그 자민당처럼 예? 똑같이 한 겁니다. 내각제로 하고 막 이러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때 뭐 속아 넘어간 것까지는 아닌데 좀 당한 거죠. 조금 당한 겁니다. 미국한테. 야 이게 뭐 우리가 이겼나 보다. 뭐 진 건 아니지만은 그죠? 진 건 아니지만 속이고 그래서 속이구라고 그러는 거면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판 속이구입니다. 이집트판 속이고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바라크 대충 밀어놓고 엘바라데이 뭐 이런 엘바라데이가 뭡니까 그죠? 뭘 바라나요? 예, 엘바라데이는 그죠? 예, 미국 바라데이죠. 다 알다시피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IAEA가 뭡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핵 독점 체제를 그죠? 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런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 사무총장 했으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미국 앞잡이 한 거죠. 예, 미국 꼭두각시 한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엘바라데이가 무슨 민주화 투사처럼 나타났어요. 어디서 뭐 외국 나라 다니면서 그 사람이 뭐 무바라크 독재 정권에 한 거 해가지고 뭐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뭐 투쟁이라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뭐 마치 민주화 투사처럼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차기 그죠? 대선 후보로 싹 자리를 꿰찹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두환이 노태우랑 바뀐 거랑 50보 100보예요. 노태우랑 김영삼이랑 바뀐 거랑 50보 100보입니다. 예? 여러분 김영삼과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말하다 보면 가끔 그래서 헷갈립니다. YS, MB 이거 헷갈려요 막. 그죠? 얼굴 가리고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이
지금 1997년인지 저는 지금 2011년인지 혼돈이 옵니다. 그죠? 상황도 비슷해요. 예, 분위기도 비슷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북하고 전쟁을 하니 많이. YS 때도 그랬죠. 93년도, 4년도에. 라면 사재기하고, 불바다 발언 나고. 똑같잖아요, 지금도. 작년에도 불바다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실제 포까지 쏘고 앉아있으니 난리가 납니다. 그럼 웬 그런 사고는 많았나요? 그죠?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질 않나. 성수대교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시민들이 죽질 않나. 예? 대전에서는 지하철에 가스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질 않나. 그죠? 아니, 육해공 상륙작전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봐요. 똑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남대문에다가 불 질러 놓고, 예? 지금 뭡니까? 용산 참사에, 그죠? 천안함 사고에, 예. 하루도, 지금 구제역, 이건 이제 파동도 아닙니다, 이건 구제역 참극이죠, 참극. 예? 여러분 좀 있으면은 이제 전 감자탕 집들 다 망할 거예요. 예, 이제 수돗물 틀면요, 예, 돼지고기 국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이제. 콸콸 쏟아져요, 이제. 거기다 고춧가루만 푸시면 돼요. 예? 이제 감자탕 집 다 망하는 거죠. 저걸 지금 저렇게 대충 파묻어놨는데, 몇백만 마리를.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땅이 이제 녹고, 이거 다 지하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 육수가 나오는 나라. 진정한 복지국가죠, 우리가. 황당한 일입니다. 그죠? 정운천이가 그런 말이 했죠. 예. 퇴비를 만들겠다. 너나 처음 드세요. 그죠? 너나 많이 드시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좋겠어요? 수돗물 틀면은.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수도꼭지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소도 파먹고, 돼지도 파먹고, 닭도 파먹고 했으니까. 그죠? 수도꼭지를 3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돼지 국물, 소 육수, 그죠? 닭 국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향에 따라서 예,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난리죠, 난리. 예. 아무튼 똑같아요 지금. 저는 아주 이 기시감, 이른바 내잡이라고 그러죠. 시차 적응이 안 됩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백투더 퓨처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분은 젊어진 것 같아서 좋긴 좋네요. 당장이라도 그냥 화염병 쇠파이프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니. 예, 기분은 젊어진 것 같아 좋긴 한데, 아무튼 지금, 황당한 상황이죠, 그죠? 예. 지금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집트 상황이. 엘바라데이? 뭘 바라는 건가요? 그죠? 예. 그래서 대충 이런 사람 앉혀놓고, 무슬림 형제단 같이 좀 급진적인, 이런 데는 좀 대충 달래놓고, 무슬림 형제단이 또 아랍 전체의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또 급진파 계열은 아니에요. 비교적 온건한. 그죠? 제일 끝쪽에는 알카에다나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탈레반이나 이쪽이 좀 제일 왼쪽에 있다라면은 이슬람 쪽에서도 좀 우파에 해당하는, 이런 쪽인데,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 연정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잘만 설득을 하면은, 그죠? 이거 대충 달래가지고, 그래도 좀, 무바라크만은 하겠냐만. 엘바라데이도 나쁠 거 없죠. 무바라크보다 더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그동안. 전 세계를 노비고 다니면서. 엘바라데이 정도 세워놓고, 무슬림 형제단 대충 구슬려가지고, 대충 한번 유지를 해보자. 요런 쪽으로 제가 보기엔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까. 이런 거고. 요런 거 이제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요런 거 이제 음모, 작전 하는 건데. 요런 작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CIA의 주 업무죠. 예. 이제 이라크 이슬람 같이 이제 한바탕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펜타곤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요런 경우, 뒤에서 뭔가 이게, 그죠? 은밀한 비즈니스죠, 그죠? 이런 은밀한 사업. 이제 CIA가 주택에 맡아서 한단 말입니다. CIA가 오랜만에 대목이 온 거예요. 그다음 이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그냥 막무가내 깡패 전략이죠. 그냥 힘으로 일단 그냥 치고 들어가서 그냥 밀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CIA가 조금, 예. 광야에서님, 예. 중간에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소개드리면서 계속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운천이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에서는 온천이 나온다네요. 정운천. 예. 좀 썰렁한가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이러면 댓글이 크크크 이런 게 쫙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방송할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리액션이 바로바로 왔는데, 예. 저기 우리 친절한 유씨씨님 다 아시죠? 방장 제작진 마지못해서 하하하 억지로 웃어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TV 오라 프로 같은 거 보면 그 가짜 그 웃음소리 집어넣죠. 그런 거 갖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제가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신문방송학과를 다녀가지고 그런 거 좀 아는데 까먹었습니다. 이런 가짜 웃음 그죠? 그걸 뭐라 음향 효과를 넣죠. 그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가짜 댓글이 들어간 거죠 지금. 방송인들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지하 막방송이건 주류 방송이건 어떻게든 이렇게 시청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재밌는 것처럼 그래서 시청률을 올려볼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악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좋게 봐주십시오. 그죠? 아무튼 정온천이 나온답니다. 언제 한번 놀러 가죠. 고창으로. 고창에 가면은 뭐 지하에서는 육수가 나오고 온천도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고창이 관광 명소가 되겠네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땅에서 육수가 나오는 아름다운 고장. 그죠? 온천도 나오는 아름다운 고장. 고창으로 놀러 오세요. 정온천 의원이 나가서 광고도 하나 찍어야 되겠네. 그래서 아무튼 CIA 그죠? 파네타 국장이 정말 바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막 분수령이었죠. 이게 퇴진을 하야를 하느냐 마느냐. 만약 끝까지 무바라크가 버텼다면은 이게 심각한 양상이 올 수도 있는 미국이 예상치 못한 그죠? 돌출적인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나 혹은 더 급진적인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더 급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죠? 저 같은 사람들 다 있는 거죠. 다들 뭐 우아하게만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같이 그냥 막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저는 보편성의 원칙이 있다고. 적어도 사회 10%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겁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분위기에 편승해갖고 이거 봐라 이게 말로 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이게 폭동으로 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막 총 들고 나가고 옛날에 광주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광주 항쟁이. 처음에 말로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폭도로 몰아가지고 막 공수부대가 들어와고 사람 죽이고 막 하니까 이게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총 들고 나가자 그래갖고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총 들고 이 광주를 해방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장을 쓰는 거죠. 이제 그 분위기상 또 이런 소리 하면 이거 또 뭐 선동한다고 또 잡혀가는데. 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여튼 저 원래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겁이 많아요, 이제.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CIA에서 참 지금 긴급하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공작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무바라크 혼수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CIA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예전에 보니까, 누굽니까? 쿠바의 카스트로 의장. 카스트로 의장은 60회를 CIA에서 암살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0몇 회인가? 40몇 회인가? 뭐 이런 데가 CIA니까. 뭐 무슨 짓인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엄청 바빴던 거죠. 엄청 바빴던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시기에, 국정원장이 날라갔다 이겁니다. 하고 CIA 국장을 만났어요. 이거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집트 사태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뭘까요? 근데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그 내용인 즉슨, 한국이 미국 몰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좀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중국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그럼 중국은 어디서 알게 됐을까요? 중국은 이제 북한이 얘기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이명박이 얘기해 줬겠나?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아무튼. 한국 아니면 북한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미국한테 가서 또 중국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바보 만드는 이제 지금 참 분석이죠. 그래갖고 미국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화가 큰일 날 일이죠.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거 월북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죠? 미국 몰래 정상회담 추진했다라는 건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건 못했어요. 근데 믿고 정말 아끼는 저기 애완견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 뭐 글로벌 호구라는 또 애칭을 가지고 계신데 전 세계에 있는 세계 모든 정상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가장 좀 믿을 만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중대한 문제를 정상회담 지금 이 한반도 정세가 또 이 북한이 지금 뭡니까? 미사일도 뭐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지금 뭐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동창리에 최신식 이제 미사일 기지가 완공이 됐다 뭐 이런 보도를 하던데 뭐 미사일 기지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되는 소리를 해야죠. 바보입니까?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게, 그 지상에다가. 그럼 뭐 미국 위성으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다 장거리 미사일 거기다가 배치해 놓는다고요? 그럼 거기다 폭격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상식도 없는 소리들을 기사라고 써댑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다 그래도 조중동 가서 일하는 사람, 뭐 방송 가서 일하는 사람,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어디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들인데 좀 데려다가 좀 쟤는 이게 무슨 사고 훈련을 제가 시키고 싶어요. 생각하는 훈련을. 예? 저는 뭐 좋지도 않은 대학 나왔는데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가 상식인지 알겠는데 아니 미사일 기지를 보란 듯이 그것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를 지상에다 만들어 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보입니까? 예. 근데 그걸 미사일 기지래요. 그냥 써주는 대로 읽는 거죠. 그냥 써주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대학 가서 공부합니까? 머리 아프게. 그죠? 한글만 배우면 되죠. 아니면 영어만 배우든지. 아, 영어만 배우는구나,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예. 근데 아무튼, 그죠? 뭐 동창리에 뭐 미사일 기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우주센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 작년에 이제 북한이 광명성 2호, 은하 2호라는 이제 로켓을 쐈는데, 이 로켓이 뭐 서방 진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인공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꽤 오래된, 미사일 발사기지예요. 이제 98년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제 작습니다. 그걸 이제 새로 완공을 해가지고, 예, 우주센터를 이제 크게 동창리라는 곳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지금 미사일 기지다 그러는데, 예, 뭐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증대되고 있고, 핵실험도 뭐 보란 듯이 하고 있고, 연평도에다가 뭐 대놓고 지금 막 포사격을 하고, 뭐 이런 영국인데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이거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 이거, 그죠? 큰일 날 소리를 조선일보에서 막 써대는 겁니다. 예, 잠시, 예, 물 한잔 하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걸 분석이랍시고 내놨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상황이냐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몇 달이 뭡니까? 몇 년 동안이죠. 그죠? 작년에 천안함 사건 터지고 계속 치고받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좀 잠잠할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랬는데 그걸 또 연평도에서 포사격 터져가지고 또 치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미국에서 야 남북대화를 좀 해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그죠?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죠. 이제 한국이 좀 대화를 하겠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럼 아니나 다를까 역시 미국이 시키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회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엉뚱한 소리 무슨 천안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 날판에 지금 무슨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까? 상황상 봐도 이명박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해서 미국 모르게 할 사람이냐 이거예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 모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미국 모르게 해야 할 의지도 없고 그죠? 근데 미국 몰래 하다가 이게 걸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더 웃기는 건 중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그래 이명박 정부가 그래 얘기는 안 한 걸라고 칩시다. 그럼 북한이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해준 얘기를 미국에서 그죠? 잃는 거죠 이거는.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담싸는 거죠 이거는. 근데 지금 북중 관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냐고요, 그죠? 완전히 뭐 밀월 관계다 얘기할 만큼 뭐 우스갯소리로 그죠? 중국 공산당이 종북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에 그래? 뭐 이런 판에 지금 중국이 뭐 미국 뭐 좋다고 그거 가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한국 남북이 그것도 미국 몰래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을 중국이 가가지고 미국한테 털어놓는다. 이건 중국도 큰 문제고 북한 중국 사이에도 큰 마찰이 생길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뭔 개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황상 제가 볼 때는 그죠? 정황상 이게 뭐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썼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종에 뭐 어떤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건 뭐 이제 추론이에요. 그죠? 객관적인, 이거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청와대에 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IA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일보 보도 자체가 너무나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를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확인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원세훈 원장이 미국에 간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아직까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이걸 부인하는 뭐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CIA 국장이 매우 바빴다라는 것도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죠? 원세훈 원장 만나가지고 노닥거릴 시간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로 결과는 뭐냐면 원세훈 원장이 가야 될 만큼 매우 긴박한 현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혹은 지금 한반도에 이집트 사태만큼 긴박한 현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벌어진 상황들을 제가 보니까 저희가 볼 때 딱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가 하야를 했지만 한국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 뭐 이게 왜 긴박한 상황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몇 가지 상황을 보면은 긴박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난주 녹방을 보세요. 못 보신 분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이 문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할 시간도 좀 없고 해서 또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주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군사 실무회담이 깨졌는데 그러면은 곧 있으면 키 리졸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2월 말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다다음 주죠, 그죠? 한 이제 앞으로 열흘 안에 키 리졸브 훈련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키 리졸브 훈련을 들어가면은 적어도 지금 서해에서 뭔가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작년에 천안함도 서해에서 군사훈련하다가 터진 거죠. 이번에 연평도 포격전도 서해에서 포사역 훈련하다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을 하면은 뭐 지난해보다 더 확대됐다는, 시기도 앞당기보다 확대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서해에서 뭘 하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해에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가장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이 서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해 문제가 지금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그죠? 별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문제, 서해에서 뭔가 위력 시위를 하는 게, 그리고 뭐 지금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해에서 북한이 뭐 서해 오도를 뭡니까?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무슨 서해에 또 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훈련을 한다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럼 북한은 이제 당연히 NLL이 우리 영해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해에 가서 영해를 지키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북한 영해죠. 영해를 침범한 거죠. 그럼 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하면은 연평도 애들도 어떤, 그죠? 보복을 할 거고. 만약에 군함이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면 또 군함을 어떻게 할 겁니다, 그죠? 이거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승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쟁 계속 상승하다가 국지적 분쟁이 계속 충돌이 상승되다 결국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또 한판 붙게 되면은 지난번에 포를 쐈는데 80발을 쐈는데 그런데도 한국이 또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 쪽에서는 그거보다 더 세게 대응을 하겠죠. 또 한국 쪽에서도 한번 보세요. 북한이 포사격한다는 건 이제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센 대응을 해야죠. 그죠,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건 이번에 또 터지면은 지난 거보다는 확대된 형태로 터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제가 보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연평도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포사격을 더 못하게. 만약에 포사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포사격 지점이나 하여튼 뭐 북한을 폭격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외과수술식 폭격. 그래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항공모함 동원해가지고 뭐 스텔스기 이런 걸 띄워가지고 폭격하는 거예요. 그럼 폭격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북한 쪽에서 비행기 뜨겠죠. 그럼 공준전 벌어지죠. 이러면서 이런 상승 법칙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결국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거 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디서 포함발이라도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전시작전권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이 그때부터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럼 연평도가 점령당했는데 미국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탈환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일이죠, 이제 탈환 작전을 하면은. 그렇다 탈환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 건 쫄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그럼 이게 미국이 글로벌 호구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 미국이 오바마가 글로벌 호구구나 이러면 다 전 세계가 미국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난리가 나겠죠. 온 나라 친미 국가에서. 그죠? 다 폭동이 나고, 뭐 시위가 벌어지고, 민주화 운동이 터지고, 반미국어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징을 하면 당연히 전면전의 우려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제 최근에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미국 쪽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미국의 이제 멀린 합참의장도 그랬고, 미국의 이제 국가정보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2009년도에 쏜 광명성 2호가 비록 실패했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기술 부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얘기는 발사체, 뭡니까, 우주 위성체는 실패를 했는데, 발사체는 성공했다, 뭐 이런 또 이상한 논리를 제가 보니까 주장을 하던데. 왜냐면 완전히 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민들이 벌벌 떨겠죠, 이제. 야, 이거 핵폭탄 날라오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죠? 어쨌거나 이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핵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과연 미국이 이거 지금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무슨 핵전쟁을 합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이거 에이, 그냥 막 가는 인생. 뭐 중동에서 잘 안 되고, 이집트에서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야, 갖다 한번 그냥 때려 박아 보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 속성상 그냥 미친 셈 치고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시원하게 죽자 그러고 뭐 핵전쟁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죠? 상식적으로 볼 때 핵전쟁을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야, 이거 남북 간에 이제 어떻게든 좀 중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게 괜히 불똥이 자기 쪽으로 튀어가지고 워싱턴까지 이게 불바다가 돼버리면은 이거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또 중재를 한 거죠. 후진타오 주석이 가가지고 괜히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북한하고 대화를 해라. 좀 체면은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지금 자존심 문제냐 지금. 북한이 세계 4위의 군사 강국 아니냐. 그럼 뭐 제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누굽니까? CIA 국장이 그랬나요? DIN 국장이 그랬나요? 예.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튼 세계 4위라고 그랬어요. 북한 군사력이. 세계 4위면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아닙니까? 이런 수준에 있는데 이거 뭐 어떡하겠냐. 그냥 대화를 하자.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좀 창피하니까 남북 대화부터 먼저 하게 해라. 그럼 좀 그죠? 좀 분위기가 좀 그럴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기가 서로 좀 민망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좀 미리 좀 분위기 좀 띄워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분위기 띄우러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커녕 분위기를 더 망쳐놓고 온 거죠. 이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옆에 경쟁사 사장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좀 우리 그만 경쟁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자리 만든 거 회식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장이 이제 뭐 상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사장이 좀 서먹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갖고 상무한테 시킨 거예요. 야, 노래방 가가지고 야 분위기 좀 네가 띄워라. 내가 지금 체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좀 트로트나 이게 좀 율동 있는 걸로 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분위기를 업 시켜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분위기를 띄워봐라 했더니 그러면 이제 첫 곡이 뭐 보통 이런 거 가야 되잖아요. 무슨 뭐 그죠? 뭐 댄스곡으로 가야죠 일단. 그래갖고 또 넥타이도 풀어주고 뭐 넥타이도 머리에다 매주고 허리띠도 풀고 그죠? 입에 김도 끼고 재롱을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저 상무는 상무가 이제 가가지고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게 고해 뭐 이런 거. 그죠? 임 누구죠? 예. 아주 뭐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노래들 분위기 확 다운시키면서 노래방에서 나가게 만드는 노래. 그런 거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경쟁사 사장이 자존심 상한 거죠. 이게 좀 와가지고 분위기 띄워보자더니 고해 이런 노래를 불러갖고 나를 엿먹이자는 거냐 이게. 그래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노래방에서. 그럼 차라리 노방에서 안 만난 게 낫지. 그죠? 이게 사이만 더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을 상무를 보면서 이게 생각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이거 분위기 좀 띄워보고 좀 같이 좀 잘 협력을 해보자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 처음부터 완전히 분위기 파토 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자네가 가가지고 좀 원래 또 한 집안 사람이고 하니까, 사촌이고 하니까 가가지고 좀 분위기 좀 띄워봐라. 했는데 판을 깨고 돌아왔으니 참 미국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게다가 이게 왜 또 급한 일이냐면은 당장 이게 며칠 뒤면 이제 한판 벌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한 일주일 뒤면 이제 1월 말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제. 당장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 한판을 붙든지 꼬리를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붙을려면 붙고, 대화하려면 대화하고 이러자. 오히려 명분만 쌓아준 거죠. 야, 우리는 대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좀 그렇게 느껴요. 그죠? 이거 뭐, 한국 정부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뭐 천안함, 연평도도 일단 의제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쪽에서 이거 엎어버렸으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이제 명분을 다 얻은 거죠. 야, 나는 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봐라, 이게 뭐냐 도대체. 큰일 났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격스킬러님, 노래방이 육자회담인데, 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죠? 북한의 ICBM 문제, 뭐 이것도 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죠? 저는 뭐 굳이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할래요. 제가 뭐 그런 류의 책을 썼다가, 쇠고랑을 찾기 때문에, 몸 좀 사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북한은, 그죠? 명분만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 뻘짓한 거죠.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이거 뺨 때려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3월에 만나요.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지금 3월 위기설이 버젓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 뭐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서해에서 구판을 벌리면은 난장판이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미국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다음 주인데 그 몇 주 사이에 지금 참 이것도 난감해요. 지난주에 이제 판이 깨졌는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 이거 다시 되돌이키려면은 참 이명박 대통령도 자존심 상하죠. 아무리 형님이 하라고 그래도.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무가 노래 한 곡 잘못 부르고, 이제 다음날 회사에, 사장님한테 가고, 경쟁사 사장님한테 가고, 제가 뭐, 죄송합니다.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노래를 좀 이상한 걸 선곡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룸사롱으로 모실 테니까,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죠. 그 돈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노래방 가서 끝낼 일을 이제, 한 돈 10만 원이면 끝낼 일을 이제 돈 100만 원 이제 가져 날려야죠, 뭐.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쪽팔리고. 국민들 보기도 쪽팔리고. 그냥.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죠? 기사를 거꾸로 쓴 겁니다. 거꾸로 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죠? 대통령을 위하여. 창피하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정상회담을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국가정보원장이 가가지고, 설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하는 거다. 얼마나 자주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쇼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서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왜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 잡는 거예요, 벌써. 우리 대통령께서는 원래 지난 연평도 뭐 그런 뭐 구절도 나오더라고요. 연평도 사태 때 연평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이빙거 국무위원한테 했다. 다 누구나 알 얘기를요. 그죠? 그때 작년 11월이죠. 다이빙거 국무위원이 긴급하게 들어왔어요. 육자회담 하자고. 근데 정상회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육자회담 못합니까? 수작대표회담을 중국 쪽에서 12월 초에 빨리 하자. 지금 잘못하면 전쟁 난다. 이라고 제안했던 거죠. 근데 육자회담 못 하시는데 정상회담 하신다고요? 이게 뭐 앞뒤가 맞나? 근데 뭐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조선일보 왈. 이게 체면 살리기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쟁만큼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우리 미국을 설득할 거다 이게 지금. 미국은 지금 반대했다네. 우리 조인트 맞아가면서 미국이 그 바쁜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 조인트 맞아가면서 중국도 미국도 설득해가지고 우리 정상회담 하는 거다. 뭐 이런 그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또 이러면 또 우리 소망교회 신도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가스통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역시 우리 대통령이구나. 이런 큰 뜻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 줄 거 아닙니까? 또 생각 없이 뭐 이런 판이지. 그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판 깨고 와가지고 이제 끌려간 겁니다. 청와대에 가서
백악관이 아니죠. 이제 워싱턴 가가지고 이제 욕을 얻어먹었겠죠. CIA 국장한테, 국정원장이 이제, 야, 니들이 좀 생각이 있는 애들이냐, 없니? 예. 이제 북한, 자기들이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쭉 보여줬겠죠. 야, 이거 봐라, 지금 북한이 이런 나라다, 지금. 너 핵전쟁 하자는 거냐? 너 자신 있냐? 한판, 우린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예? 작전 지휘권 당장 넘겨줄 테니까 니들끼리 붙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우리도 힘들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급했던 겁니다. 예, 시간은 얼마 없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가서 워싱턴 가서 조인트 까지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동안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백악관 가서 조인트 까면은 뭐 대체적으로 말을 듣더라고요. 한나라당 쪽 계열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듣죠 뭐. 그래서 이제 좀 남북 대화가 다시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양재츠 외교부장이 중국의 양재츠 외교부장 이번에 이제 중미 정상회담 때 올드 패밀리 다이닝룸 오래된 가족 식당 회동에 6자 회담이었죠. 중국 3, 미국 3 6자 회담에 참여를 했어요.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배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요 회담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이제 제일 잘 알고 있죠. 미국의 뜻도 제일 잘 알고 북한의 뜻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양재추 위원장 부장 외교부장이 급하게 또 들어오네요. 중국은 아직 뭐 이명박을 미국 한국 정부 관계자를 불러다가 조인트 깔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직접 찾아오는 거겠죠. 와가지고 니들 왜 그러냐 지금. 아마 급하게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사고를 치고 있는데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22일, 3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대충 이제 수순이 맞는 거죠. 지난주 이제 2월 10일이죠.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2월 11일 날 무바라카 퇴임했으니까 10일 날 얼마나 머리 아플 때입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머리 터질 때죠.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때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깨졌으니 오바마는 밤새도록 아마 아마 유리컵 물잔 집어던지면서 승질을 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 두 MB가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는구나. 그죠? 화를 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야 빨리 불러. 그죠? 10일 날 불렀으니까 이제 이번 주 주말쯤 갔겠죠 아마. 지난주 주말이겠죠. 부랴부랴 또 부르는데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국정원장 별로 할 일도 없고 맨날 인터넷 댓글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할 일 없어가지고. 누가 친북하나. 이번에도 보니까 뭐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생을 맞이해가지고 뭐 인터넷상에 뭐 저 친북 글들이 뭐 나왔다는데 바로 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 이럽니다. 그죠? 작년에 뭐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처벌받은 네티즌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한 10여 명은 이제 구속까지 당했다고. 시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뭐 주권방송에도 보니까 김영근 선생님,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국정원에 이제 출두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속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엄한 선생님들이나 괴롭히고 앉아있고. 황당한 거죠.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이게 웬일이냐, 내가,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미국으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죠? 가가지고, 괜히 욕만 얻어먹고 온 거죠. 그런 거 아닐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양재치 부장이 또 와가지고, 다시 또 뭐, 설득을 하겠죠. 야, 이건 아니다. 이 판은 아니야. 이 판은 아니다. 정신을 좀 차려봐라. 지금 판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중국 양재치 외교부장 뭐 일단 뭐 저는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 또 이건 뭐 제 추론이고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더 미국의 이후 행보를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볼 문제지만은 일단 대략 상식적으로는 뭐 이런 건 아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양재치 부장이 들어오면은 좀 더 확연해지겠죠. 지금 중미 양국의 의사가 뭔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재치 부장의 방안 이거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죠? 아마 다음 주 방송 때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재치 부장의 이제 방중 문제, 방한 문제 이것도 좀 보면서 이제 대략 윤곽이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일단은 과거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조인트 까이면 바로 엎드리는 게 납작 엎드리는 게 한국 정부의 그 동안에 특히 한나라당 정권의 생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북 관계 뭔가 돌파가 열리지 않을까, 긴급한 어떤 극적인 돌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아직 뭐, 낙관은 섣부른 것 같아요. 그죠? 군사실무회담을 한국 정부에서 수용을 했을 때, 이제 뭐 미국 쪽에 어떤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주성이 있어요. 그죠? 뭐 자주성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대적 독자성이 있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또 자기 생각 가지고 또 행동했다가 물론 뭐 사고로 귀결되긴 했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또 남북 관계 개선되면은 이거 뭐 천안함 문제 들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고 북한도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단락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라 사실은 남북 관계 아무리 미국에서 요구를 해도 내가 죽기 생긴 판에 그죠? 무바라크도 꽤 오래 버틴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연초부터 그만둬라. 웬만하면 그만두자 얘기를 계속 했는데, 무바라크가 오래 버틴 이유도, 결국 이제 또 자기 운명 문제는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뭐, 미국에서 뭐 이러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방향 갈 것인지. 또한 미국이,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면서 시간 끄는 거죠. 남북 관계가 계속 뭔가 충돌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 입장에 나쁠 건 없어요. 그죠? 불원청이면 고소형이 아니죠. 고소원이라고 그러나요? 뭐 굳이 나쁠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이 뭔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번 대충 또 여기에 편승을 해볼까? 작년에 이제 편안함 같이 타고 다닌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하고 그죠? 반토막난 편안함 타고 한반도 정세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뭔가 또 뭐 3월달에 이런 충돌이 발생하면 뭐 물론 이제 그때는 사태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뭐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보건대는 뭐 미국이 굳이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황상 다시금 어떤 남북관계 돌파구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떠나서 전쟁에서 지금 좋을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뭐 전쟁만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의 또 어떤 뭐랍니까 이게 바람이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과학적인 예측이라기보다는 빨리 지금 2월 말 전에 좀 남북 대화 어떻게든 좀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죠? 한반도 문제가 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좀 제가 예측하는 방향대로 다음 주에는 다시 좀 남북관계, 남북 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됐고요. 예, 뭐 좀 댓글들 제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시스템 정비를 해가지고요. 제가 댓글창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 소개드리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팔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참 주가가 좀 폭등을 하더니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죠?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징후죠.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뭔가 한반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순수 경제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정치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되는 시점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또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은 뭐가 있냐면은 또 이집트 사태가 그때 또 무바라카 퇴진하고 이렇게 되면서 뭐 새로운 국면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또 이집트 정국이 저렇게 되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요인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게 한반도 어떤 리스크의 원인이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딱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이집트 상황이 좀 뭔가 종결이 되고 정돈이 되면은 이게 어떤 그죠? 의미가 있는 건지는 좀 확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건 두 개가 겹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이게 한반도 요인이 작용한 거다, 혹은 이집트 요인이 작용한 거다라고 결론을 맺기는 어려운데 두 개가 일정하게 겹쳐 있는 상황 아니겠나.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도 지금 이 군사적 문제, 군사 정치적으로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도 경제 문제도 뭐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 그래서 마르크스는 예전에 경제학과 정치하고 분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치 경제학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철학, 뭐 사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치라는 게 이제 결국 경제의 표현에 지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는 봤죠. 그래서 토대가 상부 구조를 일단은 결정한다라는 철학적 입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상황을
결정하는 이런 요인으로 이해를 해서 정치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마르크스의 이론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상황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정치 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2008년 금융위기와 무관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이 문제도 이게 뭐 땡방 뉴스하고 뭐 그죠? 직결되는 주제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명박 대통령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한번 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세계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오고 이집트도 지금 이게 좀 직격탄이었죠. 뭐 무바라크가 30년 동안 독재를 했지만 그동안 이 정도 상황이 온 적은 없잖아요. 그 이후 그래서 뭐 부정선거라든지 분신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 보면 이제 경제 상황 2008년도 이후에 이라크 경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작용한 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 군사적 위기, 3대 위기가 세계사적으로 맞물려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요인만을 중시하게 되면은 분명히 착오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착오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뭐 막바지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 저는 주식 투자는 하진 않는데 혹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변수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를 해서 이 판단을 해야 돈도 안 날리시고 인생도 안 날리세요. 그죠? 줄 잘 서야 됩니다 지금.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진보 쪽으로 줄 서야죠. 한나라당 쪽 가서 괜히 기웃기웃대다가 인생 쪽박 찹니다. 특히 젊은 분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한나라당이 조금 좀 괜찮다고 해갖고 지금 가서 마무리하면 이게 막차 타는 겁니다. 인생 막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그죠? 이 제대로 살려면 이 정세를 잘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땡방 뉴스가 그런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방송 사고도 이제 좀 최대한 줄여보고요. 방송 준비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좀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와주세요. 그리고 땡방 뉴스 말고도요. 매일 우리 주권 방송에서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시면은 모두들 참여하셔서 함께 이명박 시대 또 이런 작은 사랑방이라도 있어야 우리 어디 스트레스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괜히 술 먹고 스트레스 풀면 건강해집니다. 그죠? 이런 건전한 우리 주권 방송 네티즌들 우리 국민들의 커뮤니티에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죠? 정신 건강, 육체 건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모두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